네, 제 3강입니다. 비즈니스 유형을 우리가 도식화를 해서 잠시 알기 쉽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업과 정부. 자, 어, 기업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기업. 여기도 기업이라고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여기다 정부를 하나 넣고, 정부는 가브먼트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가게랄까, 가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뭐 알기 쉽게 제조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게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가게. 그렇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드렸던 기업과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뭐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그 다음에 가게와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이건 뭐예요? 기준으로 했었을 때 B to C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어때요? 여기는 이제 C to B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서로 이렇게 거래가 됐을 때, 이거 서로 거래가 된다면, 이건 C to 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게에서 기업으로. 여기서는 항상 뭐부터요? 요 앞에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B2C와 C2B가 누가 주체가 되느냐, 누가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B2G가 되는 거죠. 아까 시간에 했을 때는 B2G가 되죠. 이건 뭐예요? 정부, government. 자, B2G가 되고요. 또 여기 가게와 가게는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과 개인이니까 C2C가 되겠죠. 그러면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정부와 정부 간의 거래. 국방부에 산하되어 있는 무기 제조하고 또는 산업정부에서 어떤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정부기관하고의 거래. 그럴 때 이거를 G2G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래 상대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C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C2G는 되겠죠. 이렇게 되면 C2G 또는 이쪽과 가게와 가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G2C가 되겠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뭐 이렇게 B2B라든지 B2B.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과 정부와 개인, 가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 비즈니스의 유형이 설명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나 좀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죠. B2C. B2C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인데 기업과 소비자 간 이 비즈니스를 뜻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이 뭐예요? 이 비즈니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 비즈니스를 뜻하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를 폭넓게 포함하는 분야예요. 기업과 소비자 간에. 그러니까 요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폭넓은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B2C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으로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이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인터넷 쇼핑몰. 여기 좀 대표적인 거죠. B2C. B2C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대표적인 이 비즈니스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C2C. C2C는 뭐예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정보의 거래나 교환을 뭐예요? 상품 정보의 거래. 상품이나 또는 뭐예요? 상품이나 정보. 또는 뭐죠? 서비스. 요 거래. 요거를 우리가 C2C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말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환도 여기 들어가죠. 교환. 뭐 서로 물품을 서로 필요 없는 것과 저쪽에서 필요 없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의 교환, 정보 이런 거래, 이런 것들을 개인 간에 이루어진다.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 정보 교환. 개인 간의 정보 교환이 있죠. 인스턴트 메시지. 인스턴트 메시지로 뭐가 들어가요? 개인 간의 정보. 이게 이제 C2C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경매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상품 거래예요. 경매 사이트. 경매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뭐예요? 잠깐만요. 개인 간의 상품을 거래. 상품 거래. 요거를 우리가 C2C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음악 소리 여기 보이나요? 음악 소리 나는 위에다 적을게. 소리바다.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소리바다 등에서 개인과 음반 파일을 교환하는 거죠. 소리바다에 가면 소리바다 자체 내에서 그 음악 사이트를 올려놓은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런칭한 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올려져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그 플랫폼을 이루는 것이죠. 음악 플랫폼. 음악에 대한 플랫폼인데 그러면 소리바다에서 그 음원을 사다가 다운 시켜놓나요? 아니죠. 서로의 공유해서 거기에 음악을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기가 샀으니까. 그래서 소리바다 등에서 개인 간 음반 파일을 서로 교환하죠. 음반 파일을. 음반 파일. 교환. 이런 것도 뭐가 어느 거에 들어가요? C2C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간 거래. 인스턴트 메시지를 개인 간 그러니까 뭐죠?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개인 간 정보 교환. 요걸 통한 개인 간의 뭐예요? 정보 교환.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든다면 경매 사이트는 거래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간의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C2C로도 분류할 수도 있으나 이걸 C2C로 그런데 아까 했던 뭐예요? CBC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C to B2C로 표현해서 개인 간 거래를 알선해주는 경매 사이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큰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리는 그냥 B2C 이렇게 우리가 대중성이 있는 것 빼서 C2C 이런 거를 갖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2B는 아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 간 이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 간 이비즈니스다. 기업 간 이비즈니스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매할 원부자재. 기업이요. 여기 기업 있죠. 원부자재. 제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조 시 원료하고 부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업이 외부로부터 자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이런 원부자재를 구입해서 쓸 때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찰, 역경매 원부자재를 살 땐 뭐가 어떻게 입찰로도 살 수 있죠. 그죠? 입찰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볼펜을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요거 폴리에틸렌이에요. 뭐 HD 폴리에틸렌이라든지 LD 뭐 P 즉 폴리에틸 이런 원자재를 이제 볼펜을 만들거나 이런 펜을 만들 때 HDPE 또는 LDP 뭐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녹여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펜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입찰에 붙인다는 거죠. 어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오면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죠. 입찰이라는 건 뭐예요? 견적을 내서 우리는 요거 1kg당 얼마에 받겠다. 금액을 그게 들어오면 A라는 회사에서 뭐 100원에 들어왔다. B라는 회사에서 103원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구매 과정을 처리하는 경우 요거를 우리가 B2B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까는 제조업체에서 도매상과 거래했을 때도 B2B라고 했어요. 그러나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입찰을 통해서 이 기업은 어때요? 원부자재가 가격이 싸면 좋겠죠. 그래서 원부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기 다른 회사 그래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들어와서 싼 회사로 자기네들이 원부자재를 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면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매할 원부자재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는 뭐예요? 뭐 그 사람들의 홈페이지나 어떤 회사의 쇼핑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부자재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이나 역경매도 합니다. 역경매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경매는 어떤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역경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아주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책상 하나를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책상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서 큰 차를 빌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역경매, 운임 역경매라는 게 나와요. 운임을 역경매한다. 어떤 식이에요? 자, 나는 차량에는 사이즈가 있죠. 그 용량이 있습니다. 뭐 0.5톤, 1톤, 뭐 1.2톤, 1.5톤
뭐 2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동차가요. 그럼 이 자동차에서 책상 하나 싣고 가는데 2톤짜리를 빌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2톤짜리를 빌리면 금액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책상을 하나 옮기는데 책상 하나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책상이에요. 5만 원 너무 싸죠? 아니, 5만 원짜리 책상이 있습니다. 자, 5만 원이에요. 근데 이 책상 5만 원을 옮기기 위해서 2톤짜리 빌리면 얼마예요? 보통 운임이 한 7, 8만 원 하겠죠. 7, 8만 원. 예를 들어서요. 1.5톤이 한 5, 6만 원. 1.2톤이 4만 원. 1톤이 한 3만 8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어느 차에 실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이 역경매 그 운임 회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특정 전화가 있겠죠.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나는 2만 5천 원 딱 좋겠다. 그러면 2만 5천 원에 맞는 이것을 그 운임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뿌립니다. 또는 그래서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에 각각 이 차량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동시에 보죠. 그래서 꼭 작은 차가 2만 5천 원을 실어다 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도 일이 없으면 2톤짜리도 일이 없으면 책상 하나라도 싣고서 그 빈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그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역경매입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원웨이였었어요. 푸시업해서 푸시하면 우리는 무조건 3만 원입니다. 무조건 7만 원입니다.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경매. 반대로 내가 2만 5천 원짜리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운임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기다리면 운임회사에서 그것을 2만 5천 원에 물론 장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시내 포천까지 간다. 위치적으로요. 의정부가 되겠죠.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가는데 제품은 책상이 하나입니다. 나는 2만 5천 원으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요 위치하고 이걸 전부 인터넷으로 모바일 폰으로 해서 전부 보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있겠죠. 포천에서 있다가 의정부에서 물건을 실어 왔어요. 근데 의정부에서 빈 차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다 하고 포천으로 돌아갈 때 이런 톤에 관계없이 책상을 하나 싣고 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B2B, 즉 역경매에 대한 그 역경매로 의한 구매 과정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B2B다. B2B로 B2B 가운데서 이제 역경매, 그 입찰, 역경매 등의 구매 과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부자재.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과 물류 기업이 주문 제품의 택배 처리 할 수 있죠, 그죠?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그 인터넷 쇼핑몰의 주인과 물류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세운 회사를 물류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문 제품의 택배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추구할 때 이 B2B가 그것을 이 비즈니스상으로 B2B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조기업과 인터넷 쇼핑몰 간의
B2B 상품 거래 또는 인터넷 쇼핑몰과 소비자 간의 상품 주문의 범위를 우리가 B2B2C로 통합하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려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B2B나 B2C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갖고 내가 제조기업이고 인터넷 쇼핑몰 간의 회사가 B2B 상품 거래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터넷 쇼핑몰하고 또 소비자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C2, B2C 이런 식으로 거쳐서 B2, C2 다시 기업에서 다시 이런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통해서 다시 여기서 가게로 이렇게 B2C, to B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거래 내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B2G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맞습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 정도만 지우고 해볼게요. B2G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예요. GO죠. GOVE죠. 그렇죠. 다시 쓰겠어요. N 정확한 스펠이 이렇게 되죠. government 이자가 빠졌네. 자, government 이거 정부라고 하는 거 기업과 정부 간 그러면 이 B2G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 투 government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자재 조달을 하기 위한 사이트인 조달청에서 나오는 나라장터가 있어요. 나라장터인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정부가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소모품, 각 부처의 소모품들을 구입을 할 때 각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부서에다 디스트리뷰션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업로드, 런칭시키면 조달청에서 이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조달청이라는 건 여러분 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이러한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도 전부 조달청에서 취합해서 나라장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왜냐하면 가격을 싸고 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달청에서 물건을 조달을 해주려고 조달청 산하의 나라장터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요. 기업과 정부 간의 이 비즈니스예요. 이게 기업과 정부 간의 이 비즈니스. 이
요걸 우리가 이제 B2G라고 얘기를 하고요. G2G.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G2G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있죠. 이제 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잠깐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나라 이게 돼 있고 여기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 서울이 아니라 이제 과천으로 이사 갔죠. 이거 중앙 정부예요. 중앙에서 움직이는 좀. 그럼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부산. 부산도 말고 여기 예를 들어서 충청도 쪽에 지자체가 있겠죠. 그러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는 정부 행정기관 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거래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 처리가 가능하면 이를 G2G, 이비즈니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2G. C2G는 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대민 서비스. 아까 C2G. 요거는 뭐예요? C2G는 얘기하면 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대민 서비스예요. 대민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C2G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